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4월 첫 주 따뜻한 봄날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영상 칼럼 굳은 땅, 오늘은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금릉 바닷가에 나와 있습니다. 금릉은 제주 해변 가운데서도 가장 멋진 에메랄드빛 바다를 자랑합니다. 지금은 썰물이고요, 이렇게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죠. 그런데 바로 이곳 금릉에 숨어있는 비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셨죠? 놀랍게도 구글 위성 사진으로도 관찰이 됩니다. 대단하죠? 금릉이라고 커다란 현무암 덩어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곳 비경을 자랑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소프트한 내용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버트런드 러셀의 자서전을 읽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버트런드 러셀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죠. 수학의 원리라고 하는 명절을 펴낸 저명한 수학자이기도 하고요.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교육가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이분을 빛내게 하는 것은 행동하는 양심이죠. 다수의 여론에 반해서 목소리를 내고 반전운동, 반핵운동을 펼쳐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분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러셀은요 187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시대, 왕조시대. 그러다가 1970년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까지 목격하고 숨진 거죠. 향년 만으로 98세까지 사셨습니다. 대단하죠. 자, 버트런드 러셀이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았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겨울이가 파도를 굉장히 무서워하네요. 버트런드 러셀은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산 것뿐 아니라 말이죠. 스스로도 자신이 한평생 잔병 치레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러셀이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산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러셀 스스로 설명을 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재미있습니다만은 그분은 조상을 잘 만난 덕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가 외가 모두 다 무병장수했다는 이야기죠. 쉽게 얘기하면 유전자, DNA가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의 증조 할머니는 92세까지 살았다고 하네요. 러셀이 소문난 애연가죠. 체인스모커입니다. 늘 파이프 담배를 입에 물고 살았는데 98세까지 살았다는 이야기는 담배 연기에 저항하는 폐 점막에 아주 독특한 굉장히 좋은 DNA를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러셀의 건강을 설명하는 데는요, 운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사람이 살아가는데 운이 중요한 건 사실이죠. 놀랍게도 러셀의 장소에는요 담배가 한몫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948년도 뉴욕타임스에 일면으로 커다란 기사가 실립니다. 노르웨이 해안가에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거기서 무려 22명이 죽었다라는 외신이죠. 놀랍게도 그 비행기에 버트런드 러셀이 타고 있었다는 얘기죠. 강연차 영국에서 노르웨이로 가던 비행기인데 이게 수륙 비행기인가 봐요. 바닷가에 상륙하는 비행기인데 날씨가 안 좋아서
수면에 닿을 때 기체가 깨졌다는 얘기죠. 물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요는 뭐냐면 깨진 부위가 비흡연석에서 물이 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 좋게 흡연석에는 아무 피해가 없어서 러셀이 비상구 문을 열고 바다를 무려 90m 가까이 헤엄을 쳐서 살아났다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러셀의 나이가 78세니까요. 대단합니다. 중요한 건 만일 그가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비흡연석에 탔더라면 그도 아마 죽었을 거다. 사망자가 대부분 비흡연석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 일은 알다가 모를 일이죠. 확실히 운이라는 게 건강에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소 역설적이지만 건강에 좋은 걸 애써 찾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오히려 그랬더니 건강이 더 좋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루하루 생활 자체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러셀은 굉장히 소박한 삶을 살았다고 하죠. 먹는 것도 그렇고요. 매일 규칙적으로 걷는 것을 비롯해서 운동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에세이 How to Grow Old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라는 글을 보면요, 러셀은 강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관조적인 삶이죠. 쉽게 얘기하면 젊었을 때는 이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강물이 형성될 때 난관을 만나기도 하고, 또 경사진 곳에서는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폭포를 형성하기도 하고 굽이굽이 치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나이 들수록 많은 수량이 모이게 되면서 도도하게 천천히 흐르다가 바다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내부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해질까? 자꾸 이렇게 안을 쳐다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자식들 교육을 잘 시키고, 우리가 흔히 세속적으로 말하는 그런 그 신경 쓰는 삶 자체가 길게 볼 때는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준 것 같다. 차라리 이 길가에 핀 꽃의 이름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알 수 있는 삶,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네요. 이거 사실은 좀 쉽지 않죠. 나이 든다고 나 그렇게 살기 어려운데, 어쨌거나 선각자가 알려주는 지혜니까 우리도 한번 따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셀이 건강하게 오래 살았던 비결은요,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 좀 셀피시한 삶, 쉽게 말하면 좀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확실히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서글픈 해석이죠. 그런데 비단 러셀뿐 아니라 논문으로 검증된 건 아니지만, 제가 실제 살면서 많은 사람들 사례를 목격하면서 체험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러셀이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함부로 비판할 수는 없죠. 인류 전체를 위해서는 이분처럼 이타적인 삶을 산 사람도 드물죠. 근데 개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서전에 보면 굉장히 좀 놀랄 만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인 앨리스죠. 17년 동안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어느 날 오후 자전거를 타러 나갔는데 전원 도로를 따라 달리다 갑자기 내가 앨리스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바로 전까지도 그녀에 대한 내 사랑이 식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던 나였다. 그리고 단칼에 이혼한 겁니다. 사실은 부인이 굉장히 매달렸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혼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러셀은 평생 4번이나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생활은 상당히 좀 자유분방하고 자기 하고 싶은 삶을 살았던 분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다소 이기적인 태도가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또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반대로 너무 희생적인 분들은 건강에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스트레스를 꾹꾹 누르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면역 반응도 떨어지고 염증도 올라가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오래 살기 시합은 아니잖아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희생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존중이라든지 이런 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타협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우호적 무관심이라는 말씀을 꺼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여기 저지마을 자주 가는데요. 현대미술관 주변에 한 카페 이름이 우호적 무관심입니다.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집사람도 이런 우호적 무관심을 저에게 많이 강조하는데요. 뭐 이렇게 나이 들고 살면서 젊을 때처럼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설레고 가슴 떨리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정이랄까요? 신뢰랄까요? 이런 것들을 끝까지 간직하자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 별거라든지 졸호는 굉장히 과격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일부러 약간의 무관심, 각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영역을 인정해 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적으로 또 자기만의 생활을 살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 관심사나 취미에 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자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우산을 씌워줄 준비를 해야 하는 건 맞는 말이고요. 러셀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긴 합니다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뭐 4번이나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거는 별로 본받고 싶진 않네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까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호적인 무관심, 앞에 우호적이란 말이 붙으면 무관심이라는 말도 굉장히 멋진 말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